So when you stay.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자, 회계원리 강의의 어카운팅 프린시플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요? 두 번째 강의니까. 자,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비슷해요. 제가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기에 든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할 겁니다.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책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제를 다루지 않습니다만 예제를 다루게 되면 당연히 책을 보면서 예제를 풀 거고요. 가능하면 본문의 텍스트는 제가 여기에 정리된 것과 저의 설명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습 딱히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복습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보면 책을 언제 읽어요? 그러는데 제가 읽었어요, 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책을 굳이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막상 하다 보면 약간 설명이 부족했거나 한 번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물론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책을 정독을 해주시면 좋긴 해요. 책에 설명의 편의상 제가 강의에서는 스킵하지만 그래도 회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좀 설명이 돼 있고 저는 두세 줄 혹은 말로는 2, 3분 설명하지만 좀 길게 설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부가 설명들이 책에 있으니까 바람직하기는 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공부하는 거라고 봐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같은 정도로 쭉 훑어주고 그중에 자기가 호기심 있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더 공부했으면 하는 부분을 더 들어가서 보는 것 정도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3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밑줄 긋겠습니다. 이런 걸 잘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적어도 회계 원리에서는. 제가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믿고 따라오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1장의 섹션 2 두 번째 밸런스시트과 인컴 스테이트먼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공부합니다. 한 번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야 지금 사실은 오늘 두 강의를 계속 찍고 있어서 10분 전에 강의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은 어제 공부한 사람도 있고 10분 전에 공부한 사람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전 시간 얘기를 좀만 할게요. 뭐 했어요? 놀랍게 기억이 안 나죠? 그래요. MT 간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회계의 정의를 공부했어요.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식별 기록 전달하는 과정.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거기서 뭘 끄집어낼 거냐면 저는 전달, 보고서, 재무제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 거예요. 기억나죠? 어렴풋이? 이와 같이 회계에서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의 기록 결과물을 보여주는 양식의 정형화된 표를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Financial Statement, 복수입니다. 한자로 재무, 제표,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들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약자를 회계에서는 좋아합니다. F/S, Financial Statement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회계팀에 근무하시는 분 혹은 회계팀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FS 이런 말 많이 써요. 재무제표 이런 말도 쓰고요. 어쩌면 Financial Statement라는 말은 좀 말이 기니까 좀 덜 쓸죠.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발음이 저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토종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어카운팅 그러면 된 걸 어카운팅 하면 좀 그래서 그런데 원하시면 제가 더 원어 발음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MBA 가서 긴장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군 생활도 저는 카투사에서 했기 때문에 좀 영어를 접했고 3.1회계법인 다닐 때에도 국제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엔티덤핑이라고 해서 해외 업무를 많이 해서
영어를 그래도 제 딴에는 좀 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뭐 당연히 처음 가서는 긴장도 되고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를 가져가서 첫날 수업을 쫙 녹음을 했어요. 뭐 3시간인가 수업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영어를 잘해보자. MBA 와서 뭐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해석을 해봤어요. 플레이 스톱 해가면서 2시에 알았어요. 새벽 2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당황했죠. 아, 내가 이걸 해석하고 있었구나. 영어는 참 어려워요. 또 옆으로 샜네. 자, 재무제표. 여러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 4개가 이야기됩니다. 대표적인 것 4개가 이야기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오도록 한글 먼저 얘기할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4개가 기본 재무제표입니다.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4개. 다시. 이건 외워야 돼, 이런 건. 외워질 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각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을 띄웠죠. 위에 2개가 더 기본적이고 중요하니까. 그 위에 2개를 할 거예요. 지금 인트로 처음이잖아요. 자, 하나하나 봅니다. 밸런스 시트라고 불리고요. BS 이렇게 부릅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특정 시점의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표라면 만약에 이것이 삼성전자 재무 상태표라면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삼성전자가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빚이 있고 그래서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특정 시점을 보여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 너 지금 재산이 얼마야? 이건 가능하지만 너 지난 한 달간 재산이 얼마야? 그러면 사실은 적절한 문답이 아니죠. 재산 상태는 시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할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IS라고 불립니다. 손익계산서예요. 이건 뭐냐면 재산 상태가 아니라 특정 기간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얼마 팔았고 얼마가 원가라서 얼마가 남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약간 틀린 단어가 있죠. 위아래가. 이건 기간이에요. 왜? 생각해보면 재산 상태라는 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언급하는 게 맞지만 경영의 성과, 얼마를 벌었니라는 거는 특정 시점을 잘라서 보여줄 수 없어요. 이건 기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너 지금 이 순간 얼마 벌었어? 약간 이상하잖아요. 너 지난달에 얼마 벌었어? 이게 가능하죠. 여기가 뭐 경제학 수업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 위에는 스탁 개념이고 아래는 플로우 개념인 거예요. 응? 적어요? 적을 필요는 없지만 경제학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입에 익힙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재산상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얼마 벌었니? 이거 보여줘.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소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는 2가지 재무제표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가 Statement of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말이 좀 긴데요. 스탁홀더, 주주의 자본이 변하는 거를 보여주는 표. 우리말로 자본 변동표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좀 알겠죠?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주의 몫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tatement of Cash Flow.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경영성과를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회사가 100원 벌었다고 해서 100원이 다 현금으로 있지는 않거든요. 이건 또 뭔 소리 할 건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외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올해 혹은 뭐 이번 달에 지난 달에 1억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현금이 1억에서 2억이 되고 혹은 5억에서 6억이 되고 딱 1억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물건을 다 외상으로 팔았으면 돈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판 건 다 현금으로 팔았는데 물건 사오는 건 외상으로 사왔어. 그럼 돈이 1억보다 더 늘었겠죠? 직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로서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금만 따로 보여주는
현금의 증감만 따로 보여주는 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현금으로 표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저 뒤에 가서 가볍게 다뤄요. 어카운팅 프린시플에서는 회계 원리에서는 이 두 개 BS와 IS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특정 기간, 특정 시점, 뭐 재산 상태, 경영 성과 이런 단어들 익히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은 무엇으로 진행되겠습니까?